22억짜리 아파트가 자고 일어나니 21억 5천만 원. 또 며칠 뒤엔 21억 원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 걸린 집값이 마치 썩은 양파 껍질 벗겨지듯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던 실거주 1주택자들까지 시장에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만 2주 만에 매물이 20% 폭증했고 송파구는 18.6%, 강남구조차 10%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닙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세금이 무서워서 판다고 쳐요. 그런데 집이 딱 한 채뿐인 사람은 그 집 팔면 당장 어디 가서 삽니까? 길바닥에 나 앉을 것도 아닌데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초급매를 던지는 걸까요? 왕십리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지금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서 사장님 5천만 원 더 깎아주세요. 아니 1억 더 낮춰서라도 제발 좀 팔아주세요.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라면 최고가보다 무려 3억 원이나 깎아주겠다는 물건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직장인이 10년을 숨만 쉬고 모아도 만지기 힘든 그 돈을 집주인은 지금 공포에 질려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안 보면 여러분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수억 원을 날리게 됩니다.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전세 사는 사람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5월 9일 이 날짜가 여러분의 통장을 직격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집주인들조차 중개업소에 전화 돌리며 제발 5월 9일 전에 잔금 치를 사람 좀 찾아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2주 만에 5만 6천 건에서 6만 건으로 7% 폭증했습니다. 보름 만에 이런 변화가 왔다는 건 댐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단순히 금리나 대출이 막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는 진짜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런이 예고한 운명의 날, 5월 9일이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날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강남 집주인들마저 공포에 떨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복잡한 경제 용어 다 집어치우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폭탄 돌리기 게임 중인데 음악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그 음악을 끄는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녀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백화점 폐점 세일이 5월 9일에 끝납니다. 그 전에 사면 엄청나게 할인해 주는데 딱 하루만 지나면 정가의 3배를 내야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5월 9일까지만 봐줄게, 그 전에 팔면 세금 깎아줄게 라는 정부의 최후 통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을 팔아서 번 돈,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칩시다. 3주택자가 지금,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팔면 세금으로 약 2억 6천만 원을 냅니다. 억소리 나시죠? 하지만 5월 9일 딱 하루만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6억 8천만 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4억 2천만 원이 하루 차이로 증발하는 겁니다. 웬만한 직장인 10년 연봉이 공중으로 날아가요. 이게 날아가게 생겼는데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안 팔고 대기겠습니까? 여기서 더 잔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양도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 계약했어도 잔금이 5월 10일이면 끝입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계약 후 잔금까지 최소 2-3개월 걸립니다. 지금 당장 계약해도 5월 9일 전에 잔금 치르기가 빡빡한 겁니다. 타이머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급매 나왔다. 강남 불패는 개뿔, 이제 강남 필패다. 세금 내려고 집 파는 게 나라인가? 라는 분노 섞인 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아무리 쪼아도 버티면 된다고 큰소리치던 강남 집주인들, 지금 2억 더 깎아줄 테니 제발 5월 9일 전에 잔금 치를 사람 좀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촌의 민낯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매년 이 유예 조치를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또 연장하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서울 집값은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었는데 여기서 아닙니다. 더 오를 겁니다. 라고 베팅할 강심장이 몇이나 될까요? 압구정동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증언이 기가 찹니다. 대통령 발언이 세긴 세다. 원래는 콧방귀도 안 끼던 집주인들이 발언 직후부터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양도차익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하는 장기 보유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5억 싸게 파는 게 나중에 세금 15억 더 맞는 것보다 이득이다. 이 냉철한 계산이 서자마자 매물 잠김 현상은 사라지고 매물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소셜미디어에 의지를 밝힌 1월 23일 5만 6천 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2주 만에 6만 건으로 7%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집값 떨어지니까 무주택자인 나는 좋네? 라고 웃고 계신 분들 당장 그 웃음 거두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하락의 파도는 집주인만 덮치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망하면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는 안전할까요? 천만에요. 5월 9일, 이 날짜는 다주택자에게만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혹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집을 급하게 팔아치우면 필연적으로 역전세난이 벌어집니다.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배째라 돈 없다고 나오면 내 피 같은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줍니까?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최대 2년 거주보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집값이 3억, 4억씩 빠지는 하락장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확인하셨습니까? 5월 9일 이후 그분이 급매로 집을 던지면 여러분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하면 여러분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이 쓰나미는 모두를 삼킵니다. 이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거시경제? GDP? 그런 먼 얘기 말고 당장 내 통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 집을 사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잠시 멈추십시오. 칼이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맨손으로 잡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3억 싸게 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그 밑에 멘틀까지 뚫고 들어갈 기세입니다. 매물이 6만 건이 넘게 쌓였는데 거래는 안 됩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달 3만 8,339건이었는데 이달 들어 겨우 160건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망하십시오. 현금을 쥐고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 특히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산 영끌족 여러분, 잔인한 말이지만 욕심을 버려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골든타임 놓치면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며 이자만 갚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KB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 즉 비싼 집과 싼 집의 가격 격차가 6.8배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강남은 계속 오르는데 강북이나 외곽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이 어디 있는지 냉정하게 보십시오. 옆집보다 5천만 원 더 싸게 내놓는 용기, 지금 손해보는 1억이 나중에 5억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주택자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왕십리 뉴타운의 그 집주인처럼 보유세 감당 안 되면 던져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강남 고가주택에 사는 1주택자들, 겉보기엔 부자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평생 직장 다녀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소득은 끊겼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정부가 내라는 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국민연금 조금 땡겨받고 아들, 딸 용돈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1년에 수천만 원씩 날아오는 보유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현금이 말라버린 겁니다.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마트 가서 장볼 돈이 없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눈물을 머금고 집을 던지는 생계형 투매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월 첫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21% 올랐습니다. 4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집값은 오른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거래는 실종되고 매물만 쌓이는데 신고가 거래 몇 건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84제곱미터가 2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82제곱미터는 45억 5,500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즉,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오르고 나머지는 폭락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 과연 정상화일까요? 아니면 경제 붕괴의 서막일까요? 대통령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청년이 죽는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집값이 폭락하면 그 충격으로 소비가 얼어붙고 경기가 침체되어 결국 또다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집값 좀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내 자선 가치 떨어뜨렸다며 분노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최초로 15억 원을 넘어섰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동시에 매물은 폭증하고 거래는 실종되는 이 기묘한 풍경. 이건 정부의 무리한 개입 탓일까요? 아니면 탐욕에 눈멀어 끝없이 폭탄 돌리기를 해온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일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한 평에 3억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미친 거다라며 직격탄을 날렸지만 동시에 집값을 너무 급격히 꺾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다 못해 깨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고 계십니까? 폭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입니까? 아니면 공포에 떨고 있는 유주택자입니까? 5월 9일까지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입니까? 아니면 집주인이 집을 던질까봐 불안한 세입자입니까? 어느 쪽이든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5월 9일 이후 펼쳐질 세상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롤러코스터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일까요? 5월 9일 이후 진짜 폭락이 올까요? 아니면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더 오를까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